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중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독에 쉽게 걸리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중독의 증상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치료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청소년기 우리 자녀 세대의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 요인과 또 위험 요인을 나누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이 청소년기, 성인기에 막 접어든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정말 많은 유혹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접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런 약물들, 술, 담배, 약 중에는 또 처방전이 있어서 처방된 약들도 중독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환각제들,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치명적인 환각제들도 너무나 접하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몸을 쓰고 손을 써서 수고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버는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갬블링, 도박 중독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거의 디지털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이런 인터넷이나 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중독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정체성 혼란과 함께 섹스 중독까지 이들을 너무나 혼돈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 문화를 또 현실을 좀 알면은 어떻게 이끌고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서요, 비슷한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중독에 쉽게 노출이 되고 걸려들고 어떤 아이들은 또 잘 이겨내서 그 시기를 아주 건강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우선 위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Risk Factors라고 해서 위험 요소인데요. 중독이 쉽게 노출되는, 걸리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모아보니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그런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아주 충동적인 그런 성향,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이 자기 감정 조절이나 행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예를 들면 불안이나 우울한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이 ADHD, 이 에너지 조절이 어렵고 과잉 행동을 보이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안티소셜, 반사회적인 행동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가 이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기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위험 요소들을 이미 어릴 적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을 보면 어떤 경우에 위험 요소인가 하면요. 부모가 굉장히 차가울 때, 차갑고 아이들의 정서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이제 거의 방치죠.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위험한 건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서 룰도 없고 제한도 없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한 그런 부모에게서 자란 경우,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peer pressure이라고 그러죠. 이 친구들의 이 압력, 또 그 친구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약물을 하거나 또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충돌이 많고 서로 대화가 어렵고 마음을 이해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부재,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칠고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는 정말 나쁜 아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maltreatment,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고 존중하지 않고 학대나 방치로 받아야 할 이유, 조건 없이 받아야 될 사랑이나 돌봄을 충분히 못 받은 경우,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행동적인, 중독적인 행동에 많이 빠져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끊어져 있는 상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돌봄을 느끼지 못한 그런 환경,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보호 요소, protective factors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험 요소의 좀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연구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중독에 걸려들지 않고 잘 이겨내는 아이들을 특징을 보니까, 우선은 가족적인 상황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일관적으로 교육을 해 온 겁니다. 어릴 적부터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부모의 기대가 아주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이렇게 혼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자체가 따뜻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은 허용적인 가정.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언의 이 룰 같은 게 unspoken rule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느낍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에서는요, 감정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대화 안 하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 하니? 대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학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숙제했어? 자 시간이지?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친구의 유혹에, 아니면 진짜 이렇게 뭔가 위협당하는 이 중독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지지적이고 따뜻하고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 그런 가정 분위기가 이 보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체벌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충격적인 이런 자극을 줘서가 아니라 language based, 언어적으로 말로 대화로 훈육을 하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보호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consistent, 일관적인 훈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잔소리로 내깅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깅이고 무엇이 디스플레인 훈육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아주 그냥 쉽게 우리 엄마 또 잔소리, 내깅. 그런데 교육과 내깅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내깅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맞추고 아이가 내 얘기를 듣는지 아니면 뒷꼭지에다 대고 듣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그야말로 아이들이 말하는 이 잔소리, 너무나 성가신 엄마의 내깅을 듣고 싶지 않아서 문을 닫아 걸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걸려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돌봄과 그리고 적절한 교육, 이 중독에 대한 교육, 학교에서도 교육, 집에서도 교육,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중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교육하고 만에 하나 그런 위험에 빠져들었을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비밀로 지키면서 상황이 점점점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지만 중독은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자극이 들어와야 같은 정도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배웠지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근데 조기에 알아내려면 누군가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른들이 가까이서 아이들을 눈여겨보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이 아이들의 문화에 맞게 우리 어른들이 잘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주변에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함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이 보호 요소를 우리가 알고 좀 미리 제공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보호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 릴리전, 이 신앙적인 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믿음이 깊고 특히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이 또래들과 함께 잘 지내는 아이들이 중독에 거의 빠져들 확률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간접적으로 중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의 문화가 차별하고 따돌림을 하고 왕따를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뿌리내리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아이, 나 아이 할 거 없이 우리 아이로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들의 좋은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고 돌보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